독일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딸 정유라의 아나무인 행각이 SNS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리겠는데요.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막말 투성인데요. 서상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약 한 달간 정유라 씨가 독일 현지에서 나눴던 SNS 대화 내용입니다. 당시 정 씨는 출산 직후 승마 훈련을 위해 막 독일로 이주했던 시기. SNS 대화방에는 최순실 씨의 페이퍼 컴퍼니 회사 코레스포츠 소속 직원 4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Y라는 아이디를 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거침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승마 장비가 없어졌다면서 비속어까지 써가며 화를 냅니다. 대화방에 함께 있던 코레스포츠 직원들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지만 정 씨는 남편이던 신주평 씨를 통해 장비를 찾지 못하면 모두의 머리털을 뽑아버리겠다며 분노를 퍼붓습니다. 독일 현지 승마 관계자를 겨냥해 거친 말을 쏟아내기까지 합니다.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을 받을 때도 돈도 실력이다, 능력이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는 SNS 글을 남겨 논란을 샀던 정유라 씨. 자신의 독일 승마 훈련과 대기업 후원을 위해 일하는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아나무인 그 자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방금 보도에서 본 내용을 지금부터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시겠는데요. 부들부들 비싼 건데 XXE. 자, 비속어죠? 크크크 그거 어찌함요. 전 남편 신주평 씨와 당시에는 남편이었겠죠. 네, 그렇죠. 겁나 아끼던 건데 그걸 안 보내? 양아치. 그나마 좀 쓸 수 있는 표현이라 이렇게 골랐습니다. XX. 긴급 상황이에요. 유연희. 유연희는 이제 정유라의 본명 아니겠습니까? 개명전 이름. 겁나 폭주전.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이제 폭주하기 전이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또 대답이 저렇네요. 육실알 X 미친 거지. 자, 육실알이 이제 시신을 도륙한다는 표현인데 이게 참 대단히 섬뜩한 표현이에요. 근데 저 상황이 뭐냐면 독일에서 강아지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겁니다. 지금 보니까 뭐 정유라, 신주평 그 당시 20살, 19살 뭐 그 나이 때죠. 2015년이라고 그러죠, 지난해. 네. 지난해 독일에 가서 아마 강아지 문제 때문에 티격태격하면서 당시 이제 동거남이죠. 남편 결혼식은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정식 결혼은 안 했어요. 했고, 그래서 애 아빠죠. 애 아빠인데 그걸 놓고 자기들 얘기하는데 참 보면서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면 뭐 단축 용어 많이 쓰고 뭐 아이콘 많이 쓰곤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저렇게 보면 상소리 그야말로 뭐 저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 하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정유라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갖다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저 카톡방이 정유라 씨와 그 전 남편 신주평 씨만 있는 방이 아니고 지금 코어 스포츠라고 해서 그 정유라 씨와 독일 생활을 돕던 지인들이 같이 있던 방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렇게 말을 한다는 것 정말 아나무인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노승일 부장도 저 안에 있었습니다. 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네. 생각이 들고요. 이 안에 보면요, 사실은 이게 뭐 친구끼리는 할 수 있어요. 저 요즘 뭐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정유라는 다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신준평 씨는 요자를 붙인단 말이에요. 남편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남편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가불이 존재한다고 보이고요. 네. 이게 지금 카톡이 단체 카톡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욕을 하고 그다음에 반말하고 이런 걸 보면 단체 카톡방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노승일이랄지 회사 소속 직원들한테도 거의 반말 수준으로 얘기하고 명령하고 지시한 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 안에서는 최순실인 거죠, 자기가. 그렇죠. 네. 그런 걸 전체를 보면 최순실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맑은 사람을 좋아하고 믿음과 신뢰 그런 일을 수없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기의 어떤 불법적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외부 사람한테만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결국 정유라에 대한 가정교육이랄지 어떤 인성교육은 전혀 하지 않고 엄마를 본따게 만든 그런 장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 더 보고 이제 서수장께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더 점입 가격의 말이 나옵니다. 감히 내 걸 요 XX가 미쳤어. 퍼스트들 35,000. 이 퍼스트가 개 이름인 것 같습니다. 11마리, 뭐 15마리 그러잖아요. 35,000에 팔라 하질 않나. 개 XXX 이거 너무 아까 잠깐 비쳤는데 저희가 저 개 이외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15만 유로 부르고 자 이거는 원문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자법도 안 맞고 막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자였던 이모 씨가 안 쓸라 했는데 그 내용 안 올리려고 했는데 자 그다음 얘기 더 기가 막히네요. 조져버려야겠음. 그러니까 동행자 이 씨 맞장구를 칩니다. 조져요. 조져야 함. 이거 비속어거든요. 네. 네. 보면 이 말에 대한 가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말을 팔려고 하는데 너무 싼 가격에 부르니까 굉장히 화를 내면서 저렇게 비속어를 쓰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에 대한 애정은 알겠는데 그 애정을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예전에 왜 최순실 씨가 어린이 버릇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육아 지침 프로그램 그 교육서를 발간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어머니의 교육에 의해서 자란 그 정유라 씨인가라고 하는 것이 세간에 화제가 됐었는데 네. 제가 볼 땐 저런 럭비공 같은 성격 그리고 좌충우돌하고 아나무인적 성격 때문에 아마 돈도 실력이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아마 올 한해 한 해를 빛낸 말말말에 등재될 정도로 세간에 화제가 됐던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제가 볼 때 그 심성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인격에 대한 실체가 그대로 저런 일상적으로 쓰는 SNS에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도 저런 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 때문에 최순실 씨가 오히려 정유라의 입국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럴 의심이 들 정도의 아주 수준이 낮은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특검 수사 받고 만약 국회 청문회장에 정유라가 나간다면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의원님 저 빡쳐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 네. 아씨 뭐 이럴 수도 있고. 아씨 뭐 띵띵띵띵 뭐 난장판되는 이런 거. 네. 뭐 설마 XX. 그렇게까지 할까 아이 싶은데요. 근데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정말 교육이 안 돼도 너무 안 됐네요. 아마 안 됐고 지금 뭐 계속 보면 그저 SNS 나온 거 보면은 거의 뭐 맞춤법 틀린 거 뭐 그렇다 손 치십시다. 그러나 보면 말 자체가 욕에서 욕으로 그다음에 주변 자체를 갖다가 자기 외에는 자기하고 자기 엄마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아나무인이죠. 안하무인이고 예. 처음에 보면 그 정유라 최순실에 대해서 보도 나왔을 때 그 강남 쑥탕 얘기 기억나십니까? 네. 쑥탕. 기억나요. 쑥탕에 가서 뺨 보면은 때린 거 말씀. 그렇죠. 8살 때인가 보니까 세신사 세신- 아줌마 뺨 때리고. 세신사 아줌마 뺨을 때리고 나니까 그 언니쯤 되는 사람 아마 장시호 같아요. 그게 장시호였다고 합니다. 가디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모 유연이 얼굴 뭐 뺨 때렸어요. 유연이가 뺨 때렸어요. 그 자랑스럽게 그걸 잘했다고 어이 그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걸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잘했다고 좀 키워주는 키워주 얘기. 예. 애기 살려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 그 애들 키울 때 그 영어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Spare the road, spoil the child란 말이 있습니다. 매를 애를 아끼면은 애를 버린다. 애를 버린다는 말이죠. 애를 갖다가 애가 그래 8살 먹은 꼬마가 세신사 아줌마 뺨을 때려도 그것이 그 언니라는 녀석이 와서 아이고 뭐 그 참 큰 공이나 세운 듯이 얘기하고 거기에 이모라는 사람과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애 키워주니까 저런 식의 안하무인 그야말로 정말 아이고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요. 네, 지금 보면 주변 사람들은 정유라 씨의 성격을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신주평 씨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긴급 상황이다. 유연히 겁나 폭주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보셨던 이 동행자 이 씨 같은 경우에는 같이 동일 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자, 정유라 씨가 너무 화를 내니까 내가 이러니까 안 쓰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유연이가 또 화를 내네. 약간 이런 느낌의 말을 하거든요. 아마 카톡 단체방에서요. 그 신주평 씨하고는 아마 거의 나이가 비슷할 거고요. 네. 나머지는 자기보다 훨씬 더 연배가 적어도 뭐 10년 이상 연배가 더 높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투를 보고 있으면 네. 이게 굉장히 뭐 위에서 완전히 지적하고 그런 말투고 그 밑에 보면요. 그냥 상전이죠, 상전. 그러니까. 그러나 밑에서는 어떻게 대화를 비율을 맞추느라고 전전 근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잘못된 얘기라는 거 알면서도 다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만약에 정유라의 눈 밖에 벗어나면 결국 그게 최순실 입에 들어갈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정유라 씨의 이런 행태를 보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한테 배웠는데 아까 세신사 뺨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본인이 그냥 했겠어요? 그 전에 보아온 것들에 대한 어떤 행동이 배워서 그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들도 전부 다 그 안에서는 뭐 예예하고 어차피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아니면 그 자리에 붙어 있기 위해서 그렇게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에 굉장히 인간적인 굴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거기서 양심선을 하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단독 SNS 내용을 이제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는데 그야말로 안하무인의 극치인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크크크. 내 굴레가 크크크 없어진 것 빼고 말문 두고 왔어도 자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갖고 왔어야 원문대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소중한 나의 굴레. 이게 말 말굴- 장비 얘기하는 네, 겁니다. 승마 말굴레죠, 장비 얘기하는. 자, 이 내용이 아주 주목됩니다. 주니어 빡쳤으니까 당분간 네가 좀 맞아줘. 주니어 심신의 안정이 회복될 때까지. 자, 남편에게 아이 아버지에게 주니어란 표현을 쓴다면 여기서 시니어가 바로 누굴까요? 최순실 씨거든요. 빡쳤으니까 젊은이들 많이 쓰는 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났으니까 당분간 네가 좀 맞아줘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게 좀 드러나고요. 근데 저런 그 정유라 씨의 저런 기행적인 행태, 비윤리적인 행태는 예전에 그 11월 달에 왜 이대 입학 부정 사건이 났을 때 언론 보도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정식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정유라가 대학도 나오지 않는 게 대학도 졸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기 어머니조차도 비하한 얘기가 언론에 보도돼서 상당히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런 평소의 심성들이 자기 남편인데 신주평인이라고 하는 남편에게까지는 말해 못하겠습니까? 네. 어머니조차 무시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저런 평소의 행태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에게 말에 사용되는 말의 굴레에 대해서는 저렇게 애정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의 아이를 낳는 남편에 대해서 저렇게 함부로 맞아야 된다, 패야 한다. 평소에 어떤 관계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저런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도 물론이거니와 저런 딸을 위해서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하고 국민들의 많은 마음을 아프겠다는 자체가 너무나 씁쓸하기만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잘못했으면요 조만간 IOC 위원 될 뻔했어요. 기억 안 네. 나십니까? 만약 이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아니 이번에 만약에 밝혀지지 않았더라면은 네. 아마 저런 정유라는 이화여대를 갔다가 무사히 잘 졸업했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받침으로 해서 실제 보면 뭐 도쿄 올림픽에 나가서 뭐 수상을 하든 말든 간에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지금 보니까 최순실은 머릿속에는 뭐 김연아 또 박세리를 갖다 능가하는 국민의 아이콘으로 만들겠다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이번에 2016년 저는 돌아가신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생전에 네. 행운의 여신은 때로는 추한 모습으로 으르렁거리며 달려온다 네. 하는 말씀을 자주 쓰셨는데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고 온 국민이 많이 상심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가운데도 저런 잘못된 것들 갖다 잘못된 그런 부분들 갖다 걸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 불행했던 우리 참담했던 2016년이지만 2017년에는 그래도 또다시 밝은 태양이 뜨지 않겠는가 네.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보면 독일에서 정유라 씨가 지난해 8월에 생활할 때 그 지인들과 신주평 씨와 함께 있는 카톡방에서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다음 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 씨 개를 워낙 좋아해서 당시 11마리의 개와 같이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는데요. 새로운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독일 주변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왔나 봅니다. 자, 이렇게 이웃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노승희 씨가 회장님이 개 11마리라 그랬는데라고 하니까 정유라 씨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정유라 씨가 세봤냐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뭐 고소를 했냐 이런 어떤 얘기겠죠. 액세스 욕입니다. 저거. 네, 그럼 대체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요. 그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면요. 회장님께 개들은 일단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다라고 하면서 자기 배고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 엄청 고프다 저 네. 내용이 시달려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노승일 부장 350만 원을 갖고 독일에서 네. 350만 원을 받고 노승일 씨가 저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또 기막혀요. 네, 저희가 이거를 차마 이렇게 잠을 수가 없어서 X로 표현했는데 개 XXX라고 하면서 맞고소 각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얘기인데 뭐 해야겠네 이런 느낌으로 고소해야겠네. 싸울 각이네 그런 거예요. 고소 각이네라고 자, 하면서 그다음 얘기. 네, 개들이 물어뜯어서 뭘 어쨌다고 그러냐. 다 멀쩡한데 다 규만입니다 또. 네, 내가 진심 건강 진단서 다 빼와서 얼굴에 던져버리겠다. 그러니까 개들의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일부러 저런 용어를 쓰는지 몰라도 네. 건강은 건강진단서죠. 네. 빼와서 발급해서 얼굴에 던져버릴 거라는 저 표현. 자, 김광삼 변호사님. 법조인으로서 참 저런 의뢰인 만나면 어떨까요? 그 전에 최순실 관련해서 이제 변호인이 사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변호사들이 제일 만나기 싫어하는 스타일이 최순실 씨 같은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막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상 그러면 아니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러면서 계속 변호사를 쪼아대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저희가 쭉 한번 SNS 그 대화 내용을 카톡방 대화 내용을 보면 네. 지금 정유라 씨가 지금 이대도 취소되고 고등학교 청담고등학교도 지금 졸업이 취소되고 일단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살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는 경북초등학교를 나왔고요. 중학교는 선화여중을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도 과연 잘 다녔을까는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SNS 이 문구를 전체를 보면 맞춤법이 맞지 않아요. 근데 이 맞춤법이 또 맞지 않는 것 자체가 최순실도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면 모녀지간이 과연 뭐 공황장애부터 시작해서 뭐 나오죠. 그렇죠. 네. 회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결국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과연 제대로 다녔었나 그런 게 좀 의심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내용 자체도 딱 보면 굉장히 어떤 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데 저기 보면요, 아까 회장님 그 노승일 씨가 이렇게 해요. 회장님께 개들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면서 배 엄청 고프다. 이것은 배가 엄청 고파서 하는 얘기 아닐 걸로 보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계속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심적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 배 엄청 몸이 고프니까 뭐예요? 밥 먹어야 하니까 여기서 이미 끝내자고 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으로 뭐 얼굴에 돈 던져버린다 막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승일부터 시작해서 박원우 전무랄지 박현영 과장이랄지 이거 굉장히 본인들이 괴로운데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묶여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저 뒷부분 네. 나 배 엄청 고프다 그 뒤에 신주평과 노승일이 하는 대화 보십시오. 오늘 일 터짐요. 또 터짐요예요. 저 일이라는 게 한두 번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오늘 일 터짐요. 기가 막히고 이제 큰일 났다. 저 남편이 그러는 거야. 또 걔 때문에 그래. 또라는 저 표현 속에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저게 수시로 그랬다는 거거든요. 다른 곳에서 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 이 다른 곳 독일의 이웃들입니다. 한두 곳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건강 문제 뭐 이상한 아이들이 저기서 개와 함께 막 어울려 산다.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건데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네요. 크크. 저 크크에는 신주평 씨가 이제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 오늘 또 맞겠구나. 오늘 또 엄청 기다리겠구나. 네. 이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씁쓸하기만 한데 저희는 한국에서 네. 그 삼성이라든가 대기업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그 비덱 스포츠라든가 이런 페이퍼 컴퍼니도 빼돌려서 재산을 축적하고 이런 부를 구가하는 줄 알았더니 다행히 저런 개나 말 때문에 주변 송사와 맞물려서 저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시간을 소모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표현이나 이런 걸 볼 때 정규 교육 과정을 거쳤는가 싶은 의심이 들 정도고 그리고 저 말투나 저런 행태 이런 것도 다 엄마하고 이모인 최순실, 최순득 예. 이런 사람들한테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면에서 씁쓸하기 그지없고 내년이 정유년이라고 하는데 내년에 다개죠. 정유라 씨, 예. 정유년에 정유라 씨 해가 아니길 바라면서 내년에 이런 행태 국민들이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SNS에 그 말 실제로 나온다 그래요. 정유년인데 정유라 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 예. 네, 지금 보면 이 노승일 씨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지금 같이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 정말 좀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지금 정유라 씨한테는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회장님을 이렇게 좀 설득을 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회장한테는 최순실 씨한테는 또 최순실 씨한테대로 시달리고 정말 좀 많이 힘들었겠다. 저는 사실 저 노승일 씨가 지난번 네. 나와서 얘기했을 때 보면 조금 뭐 신뢰도 안 가고 그랬는데 이 정유라의 SNS를 보면서 마치 이런 임진왜란 때 보면은 일본군이 이 왜군이죠. 왜군이 네. 한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제일 먼저 불난 데가 장례의 원이라는 데입니다. 노비문서를 노비문서를 관장하던 예. 곳에 불을 제일 먼저 지르는데 거기를 불을 다 질렀다고 질렀어요. 왜냐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당시에 인구 조선시대 같은 25% 정도가 노비였습니다. 한마디 노예지요. 노예. 제가 보니까 좀 노승일, 신주평은 노예예요. 아니 아까 보면 노예지. 아니 내가 흔한 얘기로 개 때문에 그 독일 사람들이 이거 10몇 마리 갖고 와서 하니까 빡친다.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뭐 화가 났으니까 네가 좀 맞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이에요. 남편 네가 좀 맞아줘야겠다. 거기다 노승일 나이도 적지 않은 노승일 씨도 나이가 보면 40쯤 됩니다. 지금 네. 40쯤 되는 노승일 씨가 보면 갖다 온갖 상소리를 다 써놓고 한마디로 그 비유 맞추기 위해서 절절매고 그나마 350만 원 그나마도 뭐 150만 원은 갖다 뭐 한화로 주고 유로로 주고 뭐 200만 원은 한국 돈으로 월급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먹고 살라고 어쨌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네. 거기서 그 온갖 수모를 갖다 딸한테 당하고 엄마한테 당하고
거기도 장시호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다 최순득인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노승일, 박원호 또 심지어는 뭐 박원호 쫓겨졌습니다만 신주평까지 모든 노비 같은 삶을 산 거예요. 네. 그러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2년 전에쯤 됩니다. 이대 다니고 있을 때 체육이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리포트를 냈을 때 화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마장마술의 말 조정법이라는 내용. 기대든 말 풀어내기. 곱비에 잡고 기대는 말을 가장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한다. 자, 네 번째, 강하게 세우기. 해도 해도 안 되는 망할 새끼들에게 쓰는 수법. 웬만하면 비축. 저것도 참 리포트에 쓸 말이 아닌데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김광삼 변호사님 저런 게 리포트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도 대학교 리포트에. 저러고 삐약점 받았죠. 그래도 비약증서 받으셨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특검에서 2대 뭐 압수수색 다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이건 F 학점 무조건 줘야하는 거예요. 이 문과 하나만 아 가지고도 리포트 예. 일단 교수가 불러서 혼내야죠. 내용 자체도 볼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마갈로 뭐 새끼들에게 쓰는 수법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굉장히 우습다는 얘기가 들고요. 그 아까 SNS를 쭉 보면 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욕설과 관련되는 것은 맞춤법이 잘 맞습니다. 네, 욕설은 뚜렷하게 예, 나오는데.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쓰는 걸 그대로 쓰기 때문에 맞춤법에 맞는데 욕설 이외의 부분은 굉장히 맞춤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녀서 맞춤법은 틀리는데 욕설은 최근에 배운 거기 때문에 그건 다 맞춤법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왜 그 어느 교수가 이렇게 출석도 안 하고 과제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낙제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자 결국 최순실 씨가 이대에 찾아와서 교수 같지도 않은 게 어디서 함부로 하냐면서 난리를 냈다는 거 위에서 아닙니까? 내려와서 당연히 조치할 거라고 해서 담당 교수가 바뀌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 속에서 정유라 씨가 이대를 졸업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렇게 엉망인 리포트를 내고도 결국은 최순실 씨와 이화여 대책이 비호 속에서 학점 관리되고 졸업이 됐다는 것 때문에 제가 볼 땐 다시 한번 차제에 그 특검에서 포함해서 정유라 씨가 입국하게 된다면 그런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점 관리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재론에서 들춰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아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조금은 첨언을 하자면 예, 예. 보면 교수가 그랬다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최순실이 달려서 온갖 상소리라고 다그치고 그런 것들을 갖다 주변에서 수근수근 얘기하는 걸 우연히 안민석 의원이 들은 거예요. 안민석 의원. 네. 안민석 의원이 그걸 듣고 보면은 이미 보면 최순실, 다음에 보면 정유라, 그 윤회에 대해서는 이미 2013년부터 문제를 계속 갖고 있었던 안민석 의원이 그걸 캐치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입니다. 네.